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오늘은 6.25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을 체결한 지 6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고성통일전망대에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를 염원하는 통일 걷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영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고성 DMZ 평화의 길 탐방에 나선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집니다. 대학생과 일반인 등 100여 명이 통일을 염원하는 걷기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걷기 행사는 고성 통일전망대를 출발해 민통선 지역을 13일 동안 걸어서 이동한 뒤 파주 임진각에서 끝내게 됩니다. 올해 처음 개방된 고성과 철원, DMZ 평화의 길과 최전방 군초소 등을 거쳐 340km를 이동합니다. 힘들겠지만 그래도 다 같이 평화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걷는 거니까 열심히 걸어볼 생각입니다. 대립과 긴장의 공간이던 민통선 지역을 화해와 평화의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 2017년 시작돼 올해 3회째를 맞았습니다. 사전 신청하지 않은 일반인도 당일 참여할 수 있고 저녁에는 다양한 주제의 강연과 문화 행사도 마련됩니다. 우리가 걷는 민통선 길이 그동안 분단으로 인해서 또 민간인 통제로 인해서 오랫동안 발전이 정체됐던 곳이니까요. 평화를 통한 새로운 희망을 꿈꾸고 또 새로운 발전을 설계할 수 있는 통일 걷기 대회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완료!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원도청 앞 중앙로는 도청 소재지인 춘천의 얼굴이자 중심가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강원도와 최문순 도지사를 칭송하는 불법 현수막이 우호적인 사안이 있을 때마다 내걸려 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강원도청으로 올라가는 춘천 중앙로에 도내 각 단체들이 대형 현수막을 곳곳에 내걸었습니다. 최근 강원도가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된 것을 축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달 11일에도 강원도 장애인 보치아 실업팀 창단에 감사드린다는 현수막이 똑같은 장소에 걸렸습니다. 여러 단체의 현수막이 걸린 건 이달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 더구나 주요 행사나 정책, 도지사 당선 등 강원도에 우호적인 사안이 있을 때마다 벌써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관행입니다. 물론 도민들이 함께 축하할 만한 일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도지사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곳에 걸린 현수막들은 모두 5개 광고법상 불법입니다. 현수막을 거는 단체들은 주로 강원도나 시군에서 예산 지원을 받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의료산업 현수막을 건 건설 단체처럼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도 강원도의 우호적인 사안이면 관습적으로 현수막을 내걸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습니다. 이득을 보기 위해서 내지는 일부러 다른 단체들이 도 행정에 반대 운동을 하는 걸 걸기 이전에 다른 걸 거는 경우도 있고 느낌이 그래요. 다니다 보면. 특히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 이런 유익한 현수막이면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일시적인 감사하다든지 이런 뜻을 나타내는 현수막이 공공적인 도로에 불법으로 걸리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현수막을 단속해야 할 춘천시는 강원도의 눈치만 보고 행정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도청 앞 현수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 적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장마와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강원도 내에서 말라리아 확진 환자가 나오는 등 감염병 예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원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고성군에 살고 있는 30대 주민이 최근 말라리아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올 들어 도내에서 11명의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6명은 접경 지역인 철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장마 속 폭염이 계속되면서 도내 곳곳에서 수인성 전염병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철저한 개인 위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동해 동부 메탈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1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오후 1시 54분쯤 동해시 용정동 동부 메탈에서
용광로에 재료를 넣던 27살 A씨가 증기가 폭발하면서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A씨가 전신에 2도 정도의 화상을 입은 것으로 보고 헬기를 이용해 서울로 이송했습니다. 평창 더위사냥축제가 오늘 개막식을 시작으로 8월 4일까지 평창군 대화면 땀띠공원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축제를 대표하는 단체 프로그램인 물총, 물풍선 싸움을 비롯해 물 양동이 퀴즈, 워터 슬라이드 등이 운영되고 땀띠가 사라진다는 땀띠 샘물 체험과 여름에도 선선한 천연동굴인 광천선굴 탐험도 할 수 있습니다. 축제위원회는 축제 개막에 맞춰 캠핑장을 확충하고 코스모스 밭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마련했습니다. 도내에서 처음으로 속초 야간해수욕장이 오늘 개장했습니다. 속초시는 속초해수욕장 중앙통로 주변 100m 구간을 야간 수영 구간으로 지정하고 안전요원 등을 투입해 오후 6시부터 밤 9시까지 야간 수영을 허용했습니다. 속초 야간해수욕장은 다음 달 10일까지 보름 동안 운영되며 속초시와 경찰 등은 야간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앞으로 사업용 자동차와 건설기계를 등록할 때 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돼 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현재 사업용 자동차와 건설기계 등록돼 취득가액의 0.25%에서 2%에 해당하는 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해야 하지만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이 규정이 면제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